대구에 사는 청년 백하연 씨. 퇴근한 뒤나 휴일에 문화생활을 어떻게 즐길지 고민이 많은데요. 문화시설이 서울에 집중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합니다. 서울에 놀러 갔을 때는 이런 다양한 문화시설이 있어서 즐길 거리도 많고 해서 좋았거든요. 이곳은 대구시가 문화적 소외감을 덜어주기 위해 드란예술마을에 조성한 꿈꾸는 예술터. 문화공간인 4층 규모의 2개 건물이 나란히 들어서 있는데요.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전통 매듭 공예 체험 프로그램. 공방을 운영하는 작가가 전통 매듭을 만드는 기초부터 지도합니다. 오방색 실을 꼬아 만드는 전통 팔찌인 장명루 만들기 체험인데요. 이름이 생소한 장명루에는 오래 살고 복을 누리라는 옛 조상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들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렇게. 쉽죠? 강사 지도에 따라 두 사람이 한 조가 돼 장명루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매듭을 짓는 사람은 손가락에 건 실들을 옆으로 차례대로 옮겨 매듭을 지어주면 됩니다. 이런 게 갖고 제가 장신구 팔에 차고 다니면 괜히 내가 했다는 그 자부심감. 을 만들면서 손을 조작하기 때문에 뇌를 활성화시키고요. 또 그 마음의 안정감과 기쁨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신사임당의 전통민화 작품인 초충도를 토대로 전통족자를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 초충도는 풀과 곤충을 그린 그림인데 이제 곤충을 그리는 이유도 동일하게 알을 많이 낳기 때문에 자손이 복창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초충도에 그려진 꽃은 복을 부른다는 뜻이 있고 수박은 장수를, 생쥐는 부자를 상징하는데요. 각자 마음에 드는 도안을 골라 만들기 시작합니다. 도안 위에 투명 포스트잇을 덧대 사인펜으로 따라 그린 뒤 색종이에 붙여 자른 다음 알록달록 색칠하는데요. 미나로 그리는 거랑 자르는 거랑 색칠하는 게 진짜 재밌어요. 마지막으로 잘라낸 그림을 족자 위에 얹어 스팀 다리미로 붙이면 작품이 완성됩니다. 미나에는 우리 조상들의 마음이 있는 걸 알았어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개보석함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강사는 공예 명장. 자개보석함은 조개 껍데기에 빛을 이용해서 장식하는 한국 전통 공예의 대표적인 공예 유산인 낮은 칠기입니다. 어린이들은 원하는 모양의 도안을 고른 뒤 집게로 자개 시트를 붙여나갑니다. 조개를 갈아서 모양을 만드는 것도 엄청 힘들 것 같은데 엄청나게 뭔가 재밌었어요. 자개 시트를 모든 면에 다 붙인 뒤 나비 모양의 장첩 장식을 달기도 하는데요. 어느새 자개한 모양이 완성돼 갑니다. 조상님들이 했던 걸 지금 현대에서 해보니까 뭔가 옛날 때는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뭔가 살짝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았었어요. 이곳 꿈꾸는 예술터를 찾는 대구 시민은 한 달 평균 200여 명에 이릅니다. 저희 꿈꾸는 예술터는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공예 문화를 접하고 직접 체험하며 창작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문화 공간입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주말에도 운영되는데요. 꿈꾸는 예술터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문화적 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대구의 꿈꾸는 예술터. 지역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풀어주면서 예술적 감각을 키워주는 공간으로 한몫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절개 음식을 배우는 요리 수업이 있는 날, 주민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커다란 조리대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배우는 절개 음식은 냉동실에 보관된 초록초록한 연잎에 영양이 풍부한 견과류 넣어 만드는 연잎 약밥입니다. 정성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포장을 하시면 되죠. 먼저 찹쌀을 깨끗하게 씻어 1시간 불립니다. 물 3컵에 대추를 돌려 깎아 씨를 제거 후 20분 동안 물을 우려냅니다. 밥솥에 찹쌀과 밤, 대추, 은행 등을 넣은 다음 우려낸 물을 넣고 밥을 짓습니다. 연잎은 4등분하여 3분 정도 끓은 물에서 데칩니다. 15분 정도 지나면 맛있는 밥이 완성됩니다. 밥 위에 참기름을 떨어뜨리면 더욱 고소함이 더해집니다. 맛있는 밥 맛에 대만족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처음 해보는 거라 우왕좌왕하면서도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연잎에 적당한 양의 밥을 넣고 다시 위에 잡과 대추, 단호박 등으로 고명을 얹어 연잎을 감싼 후 5분 정도 찌자 연잎 약밥이 됩니다. 향긋한 연잎 속에 찹쌀과 밤, 대추, 단호박을 넣어 만든 건강이 배어있는 연잎 쌈밥입니다. 이번에는 단호박, 배추, 물김치를 만들 차례. 소금에 절인 배추를 씻어 소쿠리에 넣고 물기를 뺍니다. 쪽파, 당근, 무는 얇게 채 썰기를 하고 마늘, 생강은 잘게 다집니다. 김치 국물에 사용할 배와 사과를 깍둑 썰기하고 마늘, 생강, 새우젓을 넣고 매실액을 넣은 물 500ml를 넣은 후 믹서기에 갈아둡니다. 갈아놓은 재료를 몸표에 주물러서 김치 국물을 만든 후 삶은 단호박을 김치 국물을 넣고 곱게 믹서기에 갈아 놓습니다. 배추잎 사이사이에 채 썬 재료를 넣습니다. 김치통에 차곡차곡 넣은 후 국물을 부으면 주황빛의 국물이 어여쁜 단호박 물김치가 완성됩니다. 제대로 딱 맞는 음식이고 또 몸무 변화는 우리가 여기 합평에서 나는 농산물로 만드니까 참 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을 서로 맛볼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홍시를 활용해 겨울철 간식거리를 만들어 봅니다. 홍시를 체에 거르고 생크림과 요거트, 슈가 파우더를 믹서기에 갑니다. 짜주머니에 담아 유리컵에 홍시 위에 짜주면 홍시 파르페가 됩니다. 흔한 홍시잖아요. 그걸 이렇게 한평군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우리 모든 주부님들이나 모든 이렇게 배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너무나 유익하고 너무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절기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몸의 균형을 지키고 영양을 채울 수 있는데요. 요리교실은 절기 음식을 통해 자연의 변화를 느끼며 조상들의 지혜를 알려줍니다. 절기 음식은 우리 조상들의 어떤 자연과 함께 사는 지혜가 담긴 전통 음식입니다. 절기에 맞는 몸의 균형을 지키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우리의 전통의 지혜를 이어가는 일이 이 절기 음식의 특별한 계절 음식이 되겠습니다. 이번 한평군의 겨울철 요리 교실에는 20명이 넘는 주민이 맛과 영양이 가득한 20여 가지의 절기 음식을 배웠습니다. 조상들이 남겨준 식문화의 지혜를 다시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교육을 한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평군 농업기술센터는 내고장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주민의 건강을 증진을 위해 중장년 남성을 위한 건강 박삼 차리기 등 다양한 요리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단단한 행복에서 작가는 여러 철학적 개념을 일상의 순간들을 예로 들어 이해하기 쉽게 풀어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목적성과 자족성이라는 어떤 개념을 설명했거든요. 정말 그 목적 자체가 목적이 되는 더 이상 상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 개념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개념을 발견하게 된다면은 정말 단단하고 확실한 삶, 단단한 행복이 인생을 끌고 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게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 것 같아요. 각자가 좋아하는 색이 다르듯 행복을 표현하는 색 역시 사람마다 다를 텐데요. 파란색을 사랑한 15명의 화가와 작품을 펼쳐 보이는 책 파란색 미술관에서 저자는 자신이 사랑했고 행복을 느껴온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이런 파란색 그림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파란색 미술관을 통해서 이제 그런 계기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마지막 장을 닫을 때에는 꼭 파란색이 아니어도 좋아요. 나만의 색, 나만의 그림 하나쯤 가슴에 품고 마지막 장을 닫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15년 화가들이 그렸던 이런 아름다운 파란색 그림처럼 우리 개개인의 그 다가올 미래에서도 아름다운 명작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독일의 저널리스트인 작가가 은퇴 후 발표한 첫 소설 내게 남은 25번의 계절은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 속 작은 행복을 재발견하는 주인공의 여정이 내 이야기처럼 스며들게 만들어줍니다.
베스트셀러 소설 아몬드의 작가가 쓴 젊음의 나라는 세대 구조가 역전되면서 오히려 청년들이 소외되는 세계를 배경으로 서로의 결핍을 이해하고 함께 견디는 과정에서 비로소 만날 수 있는 진실한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철학자 알랭의 아주 오래된 행복론은 생각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하며 누구나 일상 속에서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인문예술 분야의 또 다른 책 바닥짐 위의 행복은 삶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고통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소설가 장강명이 전현직 프로바둑 기사 30명과 바둑 전문가 6인을 인터뷰한 책 먼저 온 미래는 바둑이라는 특정 분야에 찾아온 인공지능 시대를 치밀하게 관찰한 내용을 르포 형식으로 기록하며 알파고 이후 바둑계의 미래를 담았습니다. 불확실하고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파이어드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며 돈을 넘어선 행복의 가치를 실천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재정의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강조합니다.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완성은 나이듦과 웰에이징을 주제로 9명의 저자가 함께 써내려간 노년의 행복론입니다. 노년에 경험하는 소외가 어디서 오는지 살펴보고 소외를 관통해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생태학자이자 이 시대의 지성인인 작가의 책 최재천의 희망 수업은 AI 시대와 통섭, 공부, 독서, 생태적 전환 등 11가지 화두를 자신의 풍성한 경험과 사유로 엮어내며 삶과 세상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았습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인 저자는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연구하며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리셋 버튼 5가지 일상적 습관의 변화를 통해 마음의 균형을 되찾도록 돕는 방법들을 제안합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막연하게 느껴지는 행복을 과학의 언어로 풀어낸 책 행복 호르몬은 복잡한 신경과학과 생리학의 내용을 쉽고 흥미롭게 설명합니다. 막연한 감정으로만 여겨졌던 행복을 과학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이 책은 따뜻한 지적 여정이 되어줄 것입니다. 2025년을 차분히 돌아보고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12월 사서 추천 도서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추천글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